여러분, 각을 한 번 했을 뿐인데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 싶으시죠? 근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진짜 믿기 힘든 사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법률 상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이랑 가볍게 맥주 딱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한 서너 시간, 4시간쯤 지났습니다. 아, 이 정도면 술 다 깼겠지? 하고 운전대 잡아도 될까 말까? 다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A씨도요, 정말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맥주 마시고 4시간이나 지났는데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믿었죠. 누가 봐도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고요. 그런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당시 면허 정지 기준에 와, 정말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아니, 4시간이나 지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지금부터 이 황당한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2009년 5월이었어요. 그날 밤 A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A씨는 친구들이랑 맥주 한두 잔 하고 무려 4시간이나 충분히 쉬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술 다 깼다 그렇게 판단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귀갓길에 음주 단속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불어본 측정기에서 0.05%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 전체를 뒤바꿀 아주 결정적인 디테일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찰이 A씨에게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라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사소해 보이죠? 에이, 그게 뭐 대수라고 싶으시죠? 근데요, 바로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유죄와 무죄를 갈라놓게 됩니다. 아니, 물 한 모금 마시고 안 마시고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음주 측정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짝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보통 음주 측정기라고 하면 그냥 입김을 후 불어서 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몸 깊숙한 곳, 그러니까 폐에서부터 올라오는 공기 속 알코올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혈액을 타고 도는 진짜 알코올 농도를 재는 생각보다 꽤 정밀한 장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기계는 폐에서 나오는 공기만 깍 측정해야 정확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입안에 다른 알코올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계는 그냥 입안에 있는 알코올이든 폐에서 나온 알코올이든 몽땅 다 합쳐서 숫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맥주가 보통 알코올 도수가 한 5%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 헹굴 때 쓰는 구강청결제, 그러니까 가글액 중에는 알코올 함량이 무려 26%나 되는 제품도 있어요. 와, 맥주보다 5배나 독한 겁니다. 이걸로 가글하고 바로 불었다? 그럼 그냥 입안 전체가 알코올로 코킹된 상태에서 측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게 비단 가글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심코 꺽 하고 트림을 했는데 윗속에 있던 알코올 가스가 역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정기나 틀니 같은 보철물 틈새에 알코올이 껴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입안에 난 작은 상처에 닿은 알코올마저도 측정값을 확 올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A씨는 바로 이런 과학적인 오류 가능성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하죠. 사실 1심에서는 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심에서는 기계가 보여준 숫자가 증거다 라면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하지만 A씨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A씨의 편에 서준 거죠. 대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쾌하고 간단했습니다. 입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알코올을 제거하지 않고, 즉 물로 입을 헹구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온 측정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못 박은 겁니다. 그 숫자만으로는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논리를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방금 막 뜨거운 커피를 마셨어요. 그 직후에 바로 체온을 재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실제 체온보다 훨씬 높게 나오겠죠? 음주 측정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이라는 외부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 잰 수치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판단한 데에는요, 사실 우리 형사법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두비오 프로레오라는 원칙인데요. 조금 어려울 라틴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검사가 이 사람은 100% 유죄입니다. 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여지조차 없이 완벽하게 증명해내지 못하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볼까요? 유일한 증거였던 그 0.05%라는 숫자 자체가 이거 오류일 수도 있겠는데?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실용적인 팁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물로 입 한번 헹구게 해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둘째, 만약 가글을 했거나 트림을 했거나 하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측정 결과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더 정확한 혈액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해서 이런 내용들은 꼭 기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술 마신 시간은 언제인지, 물로 입을 헹궜는지, 경찰에게 특이사항을 말했는지 같은 것들이요. A씨의 경우처럼 이런 사소한 기록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을 구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팁들보다 100번, 1000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음주운전해도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 집행의 과정이 얼마나 공정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사소해 보였던 절차, 그 물 한 모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올바른 결과만큼이나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의 정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